안녕하세요. M2330 응력해석 기초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될 유승화 교수입니다. M2330은 M231 과목의 후속 연계 과목으로서 M231에서 배우지 않았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내용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2330 같은 경우에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전,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전에 배우는 내용과 후반전,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는 내용이 분리가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중간고사 전에 배우는 내용들은 그 고체역학에서 배웠던 그 교과서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거기서 자세하게 배우지 않고 넘어갔던 것들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체역학 그 1학기 과목에서는 그 커브드된 그런 물체들, 그러니까 완벽히 똑바른 물체만 배웠는데 조금 더 휘 물체에다가 밴딩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첫 번째 파트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이 휠 때, 그 밴딩이라는 로딩을 줄 때 어떤 식으로 휘는지 수학적으로 상당히 쉬운 것만 활용해서 고체역학때 배웠다면은 싱귤러리티 펑션이라는 거를 새로 정의를 해서 조금 더 수학적으로 간편하면서도 깔끔하게 그것을 모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 논 프리즈마틱 빔은 이렇게 너비가 균일한 게 아니라 너비가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빔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휘고 변형이 되는지에 배우고, 그리고 스트레인 메저먼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모멘트 에리아 디오렘에서도 역시 밴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내용, 컬럼, 그러니까 얇은 바가 있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균일하게 압축이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서 변형되는 것을 버클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버클링 현상에 대해서도 수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좀 간단한 내용까지는 응력해석 기초에서 다룬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드 컨디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금속으로 된 핀이 있을 때 조금만 휘면은 핀이 완벽하게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데요. 핀을 많이 휘면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텐션이나 컴프레션과 같은 액시얼 로딩만 있으면 구하기가 쉬운데, 좀 더 여러 가지 텐션, 컴프레션, 토이션이 섞여 있을 때 저 컨디션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일드 컨디션이라는 그런 내용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중간고사 이전에 전반부 강의가 끝나고 후반부에서는 그 텐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식으로 좌표계가 변할 때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벡터의 개념이 뭔지 수학적으로 상세하게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데, 텐서는 고체역학 그 첫 번째 2, 3일 강의에서 그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으로 자세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기초, 텐서는 어떤 물리량이고 예를 들어 좌표가 변하면은 텐서를 어떤 식으로 변환해야 되는지 그런 수학적인 기초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변형을 갖다가 스트레인 텐서로 모사하는 방법, 그리고 트랙션, 그 외부에서 가해주는 단위 너비당 힘을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 텐서로 모사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랑 스트레인이라는 걸 정의하면은 힘의 평형을 갖다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는지 밸런스 로라는 그런 주제와 컴패티빌리티 이퀘이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응력해석 기초에서 가장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기존의 그 공학수학 과목이랑 연결된 거는 저 마지막 챕터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학수학 시간에 그 아마 편미분 방정식,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체역학에서 안 다루지만 여기 응력해석 기초 과목에서는 스트레스랑 스트레인이라는 개념을 배운 다음에 간단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편미분 방정식을 만들고, 편미분 방정식의 요소로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 그러니까 스트레스랑 스트레인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 외부의 응력이랑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조건이 어떤지 그 주어진 조건 하에서 스트레스라는 것을 편미분 방정식으로 구하는 것을 처음으로 연습을 하게 되는 게 응력해석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제대로 된 3차원 문제는 대학원 가서 배우시겠지만 수학적으로 텐서라는 것의 개념을 확립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공학수학에서 응용미분 방정식에서 배웠던 편미분 방정식이랑 연결해서 배우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응력해석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3차원 문제는 안 풀고 대부분 2차원 문제로 예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목에서 그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다음에 또 공통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용 분야라고 생각하면은 역시 적용 분야는 고체역학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고체역학 같은 경우에 그냥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최소한의 지식을 제공한다면 응력계석 기초는 그래도 본인이 그 역학을 전공해서 이렇게 신뢰성을 감안해서 설계를 한다거나 물질이 얼만큼 휘고 그리고 그 기계적으로 안정한지 그런 예측을 하면서 사는 그런 엔지니어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원이나 그 이후에서 R&D 과정에서 그 역학 쪽으로 고체역학 쪽으로 전공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 과목은 역시 유사합니다. 그 선수 과목으로는 당연히 그 ME 231의 고체역학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후속으로는 그 고체역학 그 테크트리에서 제공하는 되게 다양한 그 고급 과목들, 그 대류의 파괴와 이해, 그다음에 연속체역학 그리고 고등고체역학, 소속역학 등 되게 다양한 그 향후 과목을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랑 범위는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체역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 교과서의 내용들을 전반부에 다루고, 그리고 후반부에 대해서는 텐서라는 물리량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 텐서라는 물리량이 스트레스랑 스트레인인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편미분 방정식을 셋업을 하고 그 편미분 방정식을 쉬운 경우에 대해서 푸는 것이 이 응력해석 기초에서 배우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방법이랑 공부량은 아마 전반전 그 고체역학을 확장해서 배우는 부분은 고체역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수학 자체는 1학년 1학기 미적분학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범위 안에서 그냥 기초적인 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후반부에 배우는 내용은 아무래도 텐서라는 개념을 배우고 편미분 방정식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수학적으로 깊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체역학 1과 응력해석 기초에서는 수학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개념은 고체역학 1에서 배웠지만 그 개념을 수식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포뮬레이트 해갖고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응력해석 기초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해야 하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 양은 비슷하지만 공부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쉬운 난이도의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게 고체역학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깊은 난이도를 문제 자체는 좀 적게 풀면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게 응력해석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프로젝트랑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인데요. 응력해석 기초에서는 그 수학적인 그 깊이를 좀 더 주안점에 둔 과목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나 프로그래밍은 없지만 기존에 배웠던 공학, 수학, 미분 방정식이라든가 편미분 방정식, 선형대수 이런 개념들과 저희가 고체역학 때 배운 물리량을 잘 연계해서 배우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그런 것이 아마 도전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ME330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된 유승하였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구글에 제 이름을 치면 연락처가 나오니까 편하게 연락하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